안녕하십니까.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했고 현재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정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우리가 왜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민들께 전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대선과 지선 이후에 사실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런 기자회견이나 어떤 연설, 집회, 장소에서 말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김건희의 이러한 거의 만행에 가깝죠. 허위 경력으로 세상을 속이고 우리 사회에 못된 짓을 한 이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조사에 대한 내용 거부도 50일이 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 예상 못했습니까? 검찰 독재국이 됐을 때, 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다면 그것은 바보 아니면 천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김건희의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저는 부끄럽습니다. 다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창피합니다. 지난 광화문 촛불 이후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했을 때 당시 국민의힘 당이 의석을 다수 차지했기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난동을 보면서 서초동 촛불이 있었고 다시 21대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더 좋은 조건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은 물 건너가고 검찰 독재국이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어떻게 무슨 날짜로 시민들에게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또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그 집단이 누구인가? 맞습니다. 당시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나섰던 민주당, 또 우리도 기대했었죠. 그들은 촛불정부 전반부 시민들의 대형 목소리 전혀 준비 안 됐다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확인하게 됐습니다. 개혁을 즉시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했어야 할 민주당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의 세력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책임져야 될 이낙연 당대표 체제는 협치나 사면을 이야기하고 광화문 촛불 이후 이어왔던 우리 시민들의 요구, 시민단체들의 개혁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된 우리들이 과연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단지 이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만일까? 저는 우리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후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으면서도 행정과 입법 두 권력을 모두 만들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력하게 이 자리에 서야만 한다는 것, 검찰 독재국을 막지 못했다는 것, 부처님 팔고 예수님 팔아서 후원과 지지받고 배불리 먹고자 하는 일부 목사 중들, 과연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 저 국회 안에서 그저 자기 개인 이익 영달을 위해서 개혁은 멀리하고 정파 싸움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 이 자리에 국민들에게 김건희 특검을 호소하는 저희로서 이 말 자체는 당연할지 몰라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이 현 검찰 독재국 5년을 위해서 시민들이
정치 행동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니 어떻게 변신할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호소하고 요구하는 시민이 아니라 행동하고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시민이 되지 않는 한 이 기자회견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이루어지지 않겠죠. 한동훈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검찰 독점이 되자마자 한동훈은 즉시 인혁당 피해자들의 지급된 돈의 이자를 면제시켜주고, 그러한 과감한 행동력이 도대체 우리 진영에는 왜 없는 것입니까?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특검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낼 것을 시민들께 그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을 보면 21대 총선 이후 이낙연 당대표 체제로서 사실은 그 개혁 의지를 못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선에서 사실 패배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주 책임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의 주류 민주당 의원들이고, 이제 만약에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그럼 반영하는 민주당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개혁을 외쳐왔고 또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 대변했던 이재명 씨가 최소한 당대표가 되고 당내의 사로매처럼 이러한 개혁 의원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그러한 집행부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저는 민주당에 더 기대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두 권력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 체제를 지금 다시 하고 이 경정부 내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지지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민주당 내 개혁 의원들도 있고 이재명 후보도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정치 주체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단지 요구하고 호소하는 시민들로 그쳐야만 했는가, 더 이상 이제 속지 말자, 우리가 나서자 이거고요. 이제 저는 8월에 이재명 당대표와 개혁 의원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꾸밀 수 있는 전당대회로 마무리된다면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더 이상 그러한 대선과 지선을 진 민주당 그 낡은 구태 정치인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저는 나서서 그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쉽게도 민주당과 이 촛불정부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서야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어떻게 김건희가 이렇게 상습 사기 사건을 벌이고도 사법 권력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해외로 여행이나 다닐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국민들에게 설령 자기 남편이 당선돼도 앞으로 나서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 마드리에서 보죠. 제대로 정식 초청도 아니고 부르니까 얼른 가가지고 오히려 설치고 다니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여인을, 범법 행위를 한동훈 법무부 이하 더욱이 180석 가까웠던 민주당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처럼 짚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김건희가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하고도 뻔뻔하게 국가의 공적 사법 권력을 무시하고 다녀도 가능하게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광화문 촛불에서 그 권한을 위임한 촛불정부와 민주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더불어 시민당마저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열정, 저는 당대표로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 당원들의 기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그러한 구태 정치에 익숙한 여의도 정치인에 기대할 것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대를 가졌던 민주당이 이번 8월 대회에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이낙연 당 대표 체제들이 물러나고 개혁을 대신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또 철험회와 같은 개혁 의원들이 당 집행부를 이룬다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힘을 뭉쳐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계속 속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8월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고 호소하는 시민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주체로 서서 사회를 바꾸고 변혁하는 행동하는 시민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